안녕하세요, 블루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바스토라고 하는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무시동 히터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요, 이름 그대로 시동을 켜지 않고 히터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제품인데요, 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차량용으로 설계가 된 제품이에요. 화물 기사님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아주 장거리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겨울엔 춥잖아요. 그때 차량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게 되면 연료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장치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물차로 시작된 이 무시동 히터가 지금은 캠핑카, 카라반, 그리고 차박카들에게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캠핑카랑 카라반 최근 나오는 거는 거의 무조건 탑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차박카들도 개조한 차박카 있죠. 캠핑카로 구조 변경까지 해서 개조한 차들도 역시 거의 무조건 탑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시동 히터는 안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보일러실에서 점화해서 버너가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일산탄소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요. 차 안에 일산탄소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차 바깥으로 구멍을 뚫어서 산소 들어가고 일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완전 기본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우리가 한 차를 되게 오래 타신 분도 있지만 조금 타다가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량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설치가 어렵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동식 무시동 히터입니다. 이 디바스토 역시 이동식 무시동 히터로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디바스토 제작자는 유튜버로 훨씬 유명하죠. 물고기 13호님이라는 분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제품 무상으로 받게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사용을 했었고 이번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제가 모든 구성품을 다 넣어놨거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방이고요. 연료 호스하고 주사기, 차량 내부로 뜨거운 바람 보내줄 때 연결할 수 있는 고무 몰딩, 마찬가지로 차량 내부로 뜨거운 바람 넣을 수 있는 장치, 온풍관이랑 매연관, 작동 컨트롤러, 스테인리스 밴드, 온풍관의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12V 전원 케이블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케이블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본인 파워뱅크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체인데 무게는 좀 제법 나가는 편이에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차로 밟아도 끄떡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밟고 올라가서 뛰어도 된다고 하는데 제품이 좀 아까운데 밟고 뛰기에는 케이블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220V로 이용할 수 있는 어댑터하고 케이블입니다. 먼저 전면부 보겠습니다. 디바스토 로고가 이렇게 보이고요. 전원을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는데 은은하니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온풍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캡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연결부, 그 다음에 연료 호스 연결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은 후면부고요. 현재 220V 어댑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댑터는 12V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본인이 12V 이용하신다면 빼서 이용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후면 우측에는 매연이 빠져나가는 매연 배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동을 시켜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지난번엔 제가 요새 유행하는 올인원 파워뱅크에 220V 콘센트에 코드 꼽아서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12V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X260 케이블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신 꽂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사실 220V는 어댑터를 추가 구매해야 하고 12V로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내가 12V 파워뱅크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 한다면 케이블을 원하는 케이블로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원하는 케이블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파워뱅크 연결부를 아마 사진을 찍어서 물고기 13호님에게 보내주면은 맞는 걸로 아마 제작을 해 주실 거고, 이 케이블 길이는 조금 넉넉히 길게 받으시는 게 설치하는데 좀 용이하겠죠. 호스입니다. 연료 호스. 사실 제가 이 빨간 캡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이 끝이 빨간색인데 이 바람 불고 그러면 어디 갔더라고요. 이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다니시면 사용 다한 후에 다시 끼시면 여기서 연료 셀 일이 없어서 더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사기로 연료를 빨아들이면서 연료가 이 코앞까지 왔어요. 이거는 뭐 10초도 안 걸린 작업이에요. 천천히 당기시고 연료가 코앞까지 오면 그때 멈추시고 주사기를 빼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약간 입구를 좀 잡고 이동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따뜻한 바람 나오는 이 온풍구에 온풍관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럼 관을 통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가게 돼요. 근데 체결이 완전히 꽉 타이트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트하게 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동봉되는 스테인리스 밴드를 이용해서, 자, 먼저 체결을 하고 밴드를 드라이버로 조이시면 돼요. 손가락은 좀 힘들고요. 자, 견고하게 체결이 됐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연관을 여기다가 뒤에다가 꽂아주게 돼요. 자, 이렇게 세팅 마쳤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디바스터 본체 꺼내놓고 컨트롤러 연결하고 전원 연결하고 기름통에서 호스 연결하고 매연 배관, 그다음 온풍 배관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5분도 안 돼서 설치를 완료할 수가 있고요. 작동을 시켜볼게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켜졌죠? 처음에 9단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부터 9단까지 강도를 정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강하게 틀고 원하는 온도에 도달했다 그런 느낌이 오면 그때 1, 2단으로 줄여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온도로 작동을 해요. 보통 22도에서 23도로 맞춰서 세팅을 하는데 이 온도계가 잘 작동하는지까지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온도계로 작동하는 건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항상 찬바람 나오고요. 조금 있다가 불이 붙으면, 점화가 제대로 되면 소리가 약간 부응한 소리로 바뀌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 매연 배관은 손으로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지금 이렇게 겉에 가도 뜨거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지만 나중에 작동하고 나면 절대로 여기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굉장히 고온입니다. 여기. 지금 매연도 뜨겁게 나오고 있고 본체에서 우웅하면서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히터 바람도 지금 따뜻해졌어요. 아직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해진 상태고요. 이번에 12V로 처음 작동시켜 봤는데 정상 작동하네요. 무시동 히터하고 팬 히터나 등유 난로 등하고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시동 히터는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차 안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브라켓을 하나 줘요. 내가 차박용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창문에 걸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풍관을 꽂도록 되어 있어요.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좋은 것 같아요. 열어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차박할 때 비 오면 창문 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치한 빗물 바지, 선가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원래는 여기 틈새 이렇게 메꾸도록 고무 몰딩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저는 설치를 잘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관을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차가울 때는 이게 잘 안 움직이고 뻑뻑한데 뜨거우면 늘어나요. 늘려서 그리고 제 차, 오, 벌써 훈훈한 게 느껴져. 와, 장난 아니다. 이 정도만 가도 여기가 공기 자체가 이미 엄청 훈훈하네요. 와, 지금 틈새가 되게 많은데 제대로 연결돼서 훨씬 따뜻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바이저가 있는 모델들은 저런 방식 말고 여기에 좀 전체적으로 끼우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는 그런 방식의 제품이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원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삑 하고 꺼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오프되는 게 아니라 팬은 계속 좀 천천히 돌아요. 왜냐면 본체에 버너가 작동을 안 해도 본체 자체에 열기가 있다 보니까 팬을 좀 더 쏴서 본체를 좀 식히고 그러면서 전원이 서서히 꺼지게 되니까요. 30초에서 1분 정도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디바스토 무시동 히터를 처음에 설치부터 해서 전원 연결해서 제 차 레이에 안에다가 온풍을 쏘는 것까지 시연을 해 봤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 방수가 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무시동 히터는 차량 바깥에 또 쉘터 바깥에 두거든요.
물론 안에다가 둘 수도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깥에다가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디바스터는 완전 악천후에서도 잘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차량으로 밟고 올라가도 될 정도 튼튼하고 완전 방수 지원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음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작동시키고 마지막에 5단이었거든요. 차에 바람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소음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닷가 나와 있잖아요. 바닷가에서의 소음은 굉장히 묻히는 그런 정도의 소음이에요. 이 겉에 하우징이 있고 그 안에 무시동 히터가 있는데, 거기서 소음기도 이중으로 달아놨고 여러 가지 소음을 차폐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캠핑장에서 이용했고 이번에 이렇게 노상 바닷가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캠핑장에서 완전 저 혼자였거든요. 그때는 목탁음이라고 해요. 탁탁탁 소리도 초반에 좀 들렸고 영상에도 좀 잡혔죠. 그리고 바람 소리도 조금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바닷가에 노상 오니까 캠핑하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소리 느껴졌고, 물론 소음은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조금의 소리도 민감해서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무시동 히터 제 차에 2K짜리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 딱딱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이 처음에 못 들었는데 한참 쓰다 보니까 적응된 것도 있고, 지금 소음을 좀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데시벨 책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휴대폰마다 다 제각각이고 완벽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주관적인 견해의 소음은 이렇게 노지에서 차박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고, 다만 되게 조용한 분위기의 캠핑장에서는 바로 옆 사이트에 누가 있으면 확실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이 디바스토 제품이 기존에는 창문에 거치하는 형태로 나왔었어요. 이번에 2024년식으로 캠프 모델이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용량이 5K로 증가되었고 본체 크기도 상당히 커졌고 더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인데, 그러면 이 제품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시동 히터는 이 소음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무시동 히터 자체는 차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필요한 제품이긴 해요. 왜냐하면 차박하시는 분들은 쉘터 같은 거 설치 안 하고 차 안에서 히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류형 난로나 팬히터는 차 안에서 이용하기 좀 버겁단 말이에요. 대류형 난로는 말이 안 되고, 팬히터는 사실 덩치가 꽤 크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스타렉스, 스타리아 정도 급에는 제일 작은 팬히터 같은 걸 작동시킬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 조금 적합하지 않게 느껴지죠. 근데 무시동 히터는 바깥에다가 본체를 두잖아요. 안에는 관만 이렇게 쏴서 바람만 보내기 때문에 차 안에 공간 차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박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K 용량으로 충분해요. 완전 한겨울에도 제가 영하 20도 이상에서도 뭐 많이 잡았는데 2K로도 아주 충분했습니다. 물론 본체가 바깥에 있어서 들어가면서 열 손실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충분히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 5K잖아요. 그래서 차박도 하고 때로는 캠핑도 하고, 또는 차박하면서 루프탑도 이용하고, 약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캠핑카는 아니고 차박을 잠을 잘 수 있게 꾸려놨고 루프탑도 따로 설치를 해놨다고 치면, 잠을 자려고 하면 차 안도 따뜻해야 되고 루프탑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공간을 다 한겨울에 따뜻하게 데우려면 2K 용량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K 용량을 바깥에 설치하고, 지금 이게 온풍관인데, 그래서 Y자로 분배기를 하나 둘 수가 있어요. 바람을 양방향으로 보내주게 하는 거죠. 이런 제품을 추가로 연결해서 하나는 차 안으로 보내고 하나는 루프탑으로 보내면 양쪽 다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죠. 그렇게 두 군데를 동시에 난방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요긴한 아이템이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박을 하면서 쉘터도 함께 이용하신 분들 있죠. 도킹 쉘터든 그냥 쉘터든 간에 바깥에서 캠핑하고 잠은 차에서 잔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옵션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차에 매립하는 무시동 히터는 2K 용량인데, 2K 용량은 차 안에서 뭐 매립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호스를 뽑아와서 쉘터로 가져왔을 때 쉘터를 데울 수가 없어요.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또 5K 정도는 되어야 쉘터를 데울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엄청 큰 리빙쉘에서 이용했지만 물론 그때는 좀 따뜻했어요, 날이. 오케이 가지고 완전 큰 리빙쉘을 아주 깔끔하게 데울 수 있다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겨울에 이용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큰 쉘터 말고 일반적으로 3m 곱하기 3m, 뭐 3.4m 곱하기 3.4m 그런 정도의 사각형이나 육각형, 팔각형 이런 쉘터들은 이 오케이 용량의 무시동 히터로 데울 수가 있거든요. 난방을 나눠서 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니까 또 좋은 점이 Y잭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 후에 남의 차량도 데워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니까 차량 2대는 그냥 거뜬하게 데울 수가 있어요. 사실 날이 그렇게 춥지 않으면 차량 3대도 가능하긴 할 텐데 이 제품 바깥에 딱 두고 차 2대 두고 차 2대 이렇게 바람 따뜻하게 쏴줄 수가 있죠. 사실 제가 그 용도로 이 디바스토를 제 차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릴지는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쉘터 하나에서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숙한 팬히터도 있을 것이고 소음이 아예 없는 대류형 난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내가 앞으로 차박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미 차박을 하고 계시거나 라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되게 저렴한 중국산 무시동 히터 이동식도 있는 반면에 가격은 좀 나갑니다. 물론 그만큼 소음도 적고 이게 완성도가 되게 뛰어나고 완전 방수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높은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좀 나가고 본체 무게가 부피랑 좀 많이 나가긴 해요. 여성분들이 뭐 번쩍번쩍 들어서 하긴 조금 어려울 그런 정도 무게입니다. 뭐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들고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가방 안에 넣고 이럴 때는 무게감이 좀 제법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이게 별매품으로 판매 중에 있는 건데 차량의 루프렉이나 가로바에 디바스를 올려서 고정할 수 있는 차량 천장 고정용 브라켓이에요. 이거를 제가 추가로 받았는데 지금 설치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설치 방법을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차를 보시면 루프렉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210도 어닝이 있고 왼쪽에 루프박스가 있어요. 이 디바스토를 가운데 설치해 버리면 제가 작동시킬 때 온풍관을 나중에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꽂을 수가 없으니까 본네트 위에 막 밟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가운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바깥쪽에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무시동 히터를 좀 차 위에 올려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물론 저는 EK 무시동 히터가 차 안에 매립이 되어 있어서 제가 혼자 잠자고 생활하는 데는 충분해요. 추가로 무시동 히터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더 달고 있으면 특히 OK 용량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제가 쉘터를 앞에다 펼치고 생활할 때 이 온기를 쉘터 안으로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 난로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 난로가 있지만 난로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시동 히터 OK를 차 위에다 올려두면 전 등유통 하나랑 배관 하나만 딱 들고 가서 등유통 딱 놓고 호스 연결하고 온풍 배관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제가 난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차 위에 올려두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브라켓까지 받게 되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저야 뭐 쉘터로 이렇게 보내는 개념 혹은 다른 분들 만났을 때 그분에게 좀 온기를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다닐까 하고 있지만 아마 차 위에 고정시켜서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 차 안에 무시동 히터를 매립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시동 히터를 차에 매립하려면 차에 구멍 뚫어야 되니까 못 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또 그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2024년식으로 용량이 훨씬 커지고 튼튼하게 캠프형 모델이 새로 나와서 살펴봤습니다. 일반 차박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쉘터를 함께 이용하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변 분들과 함께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캠핑장 한번 뭐 노지 차박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요새 또 많이 있거든요. 또 올인원 파워뱅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배터리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다음번에 차 위에다가 저도 설치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요.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